네, 이번 시간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DF 내려받은 거 교과서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고요. 자, 감가상각이 뭘까? 일반적으로 가계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영세기업도 이걸 장부에 적지는 않는데, 자, 일반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이 감가상각을 전부 다 다루고요. 자, 감가상각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서, 자, 비유동자산 하면 토지,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단 토지를 빼고 땅은 낡아버렸다 이런 표현은 안 쓰죠. 땅 낡아서 야 저거 못 쓰게 돼서 버려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건물 여기 보시면 새 건물도 언젠가는 몇십 년 지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아빠가 자동차가 승용차 있지만 10년 지나면 뭐 폐차하느니 마느니 똥차니 뭐 이런 소리 하죠. 바로 뭐야? 그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컴퓨터도 뭐 5년, 7년 지나면 못 쓰죠. 이러한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하는데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체를 감가라 그럽니다. 마르고 닳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비용을 감가상각비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뭐가 좋냐? 정확한 장부 계산이 되는 거죠, 일단. 아니, 우리가 집이 있지만, 자동차가 있지만, 그거 처음에 살 때 뭐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3천만 원 그대로 장부에 있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 장부죠.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장부가액을 줄여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세금 낼 때 이익이 있지만 감가상각비를 딱 대입하면 이익이 줄어들고 세금도 적게 냅니다. 법인세라든가 이러한 거를. 그래서 반드시 장부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요. 감가상각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 생산자비례법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이 회계원리 단원에서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중심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그림에서처럼 새 차였다가 7년이 경과하면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감가상각은 처리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액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회사 대표라 그러면 저는 정률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공식 보면 알지만 정률법은 감가상각비가 처음에 많이, 나중엔 적게. 정액법은 일정하게.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자, 해서 또 간만에 암기할 게 또 여기 두 개 나왔습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공식,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공식.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 보통 한 10년 씁니다. 내용 연수가 10년.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것도 어떤 유형 자산이냐에 따라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취득 원가. 이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을 주고 사왔다. 그 다음에 차 폐차할 때 뭐 가면 고철값 주긴 하는데 잔존가액, 잔존금액 뭐 제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취득 원가가 500원인데 10년으로 나누게 하면 1년에 50원. 요게 올해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요거 매달 하지 않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다. 결산 시. 그러면 1년에 50원. 왜 정액법이라 그랬냐? 내년에도 50원. 그리고 10년 지나면 500원 돼서 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 해서 일정한 금액의 줄임말입니다. 정액법. 자,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금액 또는 잔존가액. 자, 요거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액법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률법은 일정한 율은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 퍼센트. 자, 감가상각비 정률법으로 하면 취득원가 얘는 같아요. 500원 주고 샀어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자, 요거 다음 화면에 설명할 건데 원래 감가상각 첫 해는 없어요. 근데 원래 연말에 되면 감가상각 했어요. 그 감가상각 한 거, 그 다음 내년에 가서 또 감가상각해요. 감가상각비를 매년 더하는 거를 누계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 해는 제로. 자, 발로 곱하기 정률 예를 들어 30%다. 그럼 0.3이죠. 소수로. 이걸 곱하기 하면 나와요. 그러면 500원 마이너스 첫 해는 제로. 5, 35. 얼마요? 150원이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해에는 취득원가 500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전년도에 150원 감가상각했어요. 150원 빼요. 그러면 350원 되죠. 여기에 다시 정률 0.3, 30%. 그러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률법은 처음에는 많이, 정액법보다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서 10년 지나면 요 정액법으로 매년 50만 원 똑같이, 요 10년 지나면 합계액은 같습니다. 나중에. 근데 왜 아까 내가 사장님이면 정률법으로 하라고 직원한테 지시하냐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금 감면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 결과는 10년 지나면 똑같지만 지금 돈이 귀하니까 세금을 적게 내면 적게 낸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자,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붕괴는 어떻게 하며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가 다른지 장부에 적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44페이지 보면 감가상각이 회계 처리해서 감가상각이 회계 처리는 감가상각비를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기 직접법과 간접법 붕괴가 있는데 직접법으로 건물을 감가상각할 경우 감가상각비 10원 나왔다고 쳐요. 그럼 건물도 10원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자산을 바로바로 빼서 뭐 오래 갈 거 있어. 그냥 복잡하지 않게 쉽게. 근데 간접법으로 하는 경우 1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원 이렇게 해놓습니다. 직접 안 뺍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요거 인정 안 합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요 간접법만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요거 처음에 산 금액은 항상 그대로 둬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 밑에다가 집어넣고 비교해서 동시에 세 개를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1년분 비용,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 거. 감가상각 누계액은 수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 더한 거.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교과서 144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요게 참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1월 1일 날 건물이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구입한 지 뭐 한 10년 됐다 쳐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를 다 더한 거, 이게 7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밑에 얘가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요. 저는 이거 거머리 계정 그러는데 탁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얘 똥차야. 나 빼고 계산해야 돼. 지금까지 낡은 게 합계액이 700만 원이요. 뺐더니 현재 가치는 300만 원. 그래서 자,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 원을 뺐더니 현재 가치 300만 원. 요게 바로 현재 가치 장부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이 회사의 건물은 300만 원짜리요.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자, 학생들, 신입생들 딱 얼굴 보니까 얘가 전교 1등 할 것 같은 얼굴이야. 근데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밑으로 30%요. 자, 시험 본다는 거 평가한다 그랬죠. 평가를 딱 했더니 본 실력이 나타난 겁니다.
얘 3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평가계정이라고 그러고, 요 평가계정은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단 자산 차감 계정입니다.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면서 얘 못 살게 구는. 자, 그래서 건물 취득원가 1000만 원이 평가계정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 원을 차감함으로써 현재 가치 장부금액 300만 원을 합류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법을 쓰도록 함으로써 처음에 취득한 금액, 지금까지 낡은 거, 평가계정, 그리고 현재 가치 장부금액,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간접법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건물, 또 비품이면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세 삼각관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해봐야죠.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공식도 자연스럽게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페이지의 예제 8번 문제. 기말결산 시 취득원가 600만 원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을 3차년도 3년에 걸쳐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각각 계산하고, 그리고 간접법으로 분개해봐라. 자, 12월 31일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하다 내용연수 수명 10년, 잔존금액은 제로, 정률은 0.3.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요 정률은 필요 없는데 정률법 하려면 얘가 필요하죠. 30%라는 뜻이에요. 0.3이니까. 자, 우선 정액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액법을 한 번만 구하면 되겠죠? 매년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봅시다. 600 내용연수분의 내용연수 10년, 10년분의 취득원가 6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입니다. 잔존금액은. 그러면 매년 얼마? 60만 원이죠. 자, 6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개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발생 60만 원, 그리고 간접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다시 말해서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 가서 전산회계 또는 뭐 더존이나 K랩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배울 때 감가상각 누계액 딱 쳐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막 7, 8개, 10개 막 나와요. 그 중에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는데, 보통 요 차량 운반구에 그 다음 번호,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니까, 평가 계정이니까 다음 번호가 감가상각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고요. 이번엔 정률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정률은 금액이 해마다 달라요. 정액법은 1차 년도나 2차, 3차가 다 똑같은데 정률법은 해마다 다릅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정률법 취득원가 6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자, 1차 년도 결산 시에는 전년도 감가상각한 게 없어요. 누계액이 없어요. 감가상각비의 합계액, 그게 누계액인데, 자, 여기다 곱하기 정률은 0.3, 30%예요. 그러면 얼마? 180만 원 나옵니다. 감가상각비가. 요거 1차년도 분개해주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 분개는 같아요. 금액만 다르지. 자, 1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자, 첫 해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2차년도 가겠습니다. 자, 600만 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전년도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요게 누계액이 됩니다. 180만 원. 자, 여기에 곱하기 정률
0.3. 그러면 600만 원에서 180만 원 빼고 0.3을 곱해주면 126만 원 나옵니다. 126만 원. 자, 그러면 마찬가지 감가상각비 126만 원, 126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126만 원. 자, 이제 3차년도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취득원가 6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 두 개예요. 첫 해 180만 원에 두 번째 해 126만 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06만 원 나옵니다. 306만 원 곱하기 또 일정한 율 0.3.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88만 2천 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이 어떻게 돼요? 180만 원, 120만 원, 126만 원, 88만 2천 원. 이렇게 역삼각형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정액법 10년, 나중에 이 내용연수 10년 하면 결과는 합계액은 같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 많이 이러다가 이제 5년 넘어가면 얘가 정액법보다 적습니다. 자, 분개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에 88만 2천 원 되고요. 그 다음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88만 2천 원. 자, 분개, 차변, 대변은 똑같고 금액만 이렇게 다릅니다. 자, 요거 종종 학교에서도 요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가서 선생님들이 객관식 시험, 단답형 시험 문제로 낼 경우가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자, 요렇게 갖고 있던 유형자산을 중간에 처분할 때가 있어요. 처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유형자산 계정이 대변에 기입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형자산 건물을 처분할 경우 처음에 건물 산 금액 있죠. 취득가에. 차변에 건물 이렇게 했겠죠. 자산 증가니까. 그걸 대변으로 뺍니다. 이렇게. 건물. 그리고 얘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평가 계정 있죠. 감가상각누계액. 얘, 아유, 나 빼고 계산해야 돼 하네. 얘가 사라지면 걔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자산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은 평가 계정인데 약간 부채성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니까. 대변에 부채처럼 대변이 있다고 보면 돼요. 얘가 없어지니까 걔도 없어져요. 그래서 차변으로 갑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그래서 요게 100원이고 요게 70원이다. 그러면 순수하게 보면 30원짜리예요. 근데 40원 받았다. 현금으로. 그럼 합계 110원이죠. 100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 100원에서 70원 빼면 장부상으로는 30원짜리인데 40원 받았으니까 10원 이익 보고 환계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분개를 하고요. 요거 전산회계 시험에서 거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146페이지 기초점검인데 요거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한번 해볼래요 하는 사람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제가 설명한 거 하고 맞춰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게시판에 질문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 빨리 듣고 싶어요 하면 유튜브에 1.2배, 1.5배 속도 빨리 해서 들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 146페이지 기초점검 문제. 다음 거래를 분개해보자. 기말결산 시 취득원가 500만 원. 비품입니다. 컴퓨터나 책상, 의자 같은 거. 감가상각을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계산하고 간접법으로 분개. 내용연수 10년, 잔존금액 제로, 정률 0.3. 정률법은 3차년도까지 계산해보자. 정액법은 한 해만 하면 뭐 똑같으니까. 자, 내용연수 분해. 내용연수 수명 10년 분해. 취득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의 제로죠. 그러면 50만 원. 자, 요건 매년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비품이죠.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5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액법은 한 번으로 끝났고요. 이번에는 정률법입니다. 3차 연도까지 다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1차 연도 취득 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 제로죠. 첫 해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감가상각한 게 없으니까 곱하기 정률 0.3 그러면 5, 3, 15, 150만 원입니다. 자, 요거 분계 감가상각비 150만 원 대변에 자, 비품이죠.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50만 원. 자, 그 다음 2차 년도 500만 원 요거는 같습니다.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 요거 있죠? 전년도 거 150만 원 곱하기 정률 0.3 자, 그러면 나오죠? 얼마요? 105만 원. 자, 분계 똑같습니다. 100 금액만 다르죠? 5만 원.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05만 원. 자, 3차 연도. 자, 5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 요거 두 개를 더해야죠. 150만 원과 105만 원 더해주면 얼마예요? 255만 원. 255만 원 곱하기 0.3.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3만 5천 원. 자, 감가상각비 73만 5천 원. 감가상각누계액 73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좀 적응되시죠? 이해도 되고. 자, 그러면 실력점검 문제로 들어가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요거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요. 전산회계 시험에서도 이론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147페이지 1번 다음 중 땡땡 주식회사의 건물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고요.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6년 수능 시험인데 자, 글씨가 좀 작죠. 요거 좀 키워보겠습니다. 건물 감가상각 관련 자료 취득일 2012년 1월 1일 수명 5년 내용연수 잔존가치 제로 기장 방법은 간접법으로 해야 되고 장부 금액 및 감가상각인데 그래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약간 짙은 거 있죠? 요거 뭐라고 되냐면 장부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첫 해 2012년 1월 1일 취득했어요. 요 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취득 금액이 25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다음 해는 20만 원. 그 다음 해에 15만 원. 5만 원씩 계속 떨어졌어요. 장부 금액이. 왜냐? 요 밑에 하얀 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그랬습니다. 첫 해는 없어요. 12월 30일 되니까 이쪽에 보니까 5만 원이에요. 다음 해 1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자, 이게 무슨 법일까요? 정액법, 정률법. 일정한 금액, 정액법이에요. 정률법은 첫 해에 왕창 많고 점점 금액이 변동이 생기죠. 적어지죠.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취득원가는 20만 원이다. 취득원가 25만 원이에요. 예, 틀렸고요.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정률법이다. 아니에요. 정액법이에요. 틀렸고요. 2012년 결산, 2012년 12월 31일 요때 결산 후 장부 금액은 25만 원이다. 2012년 12월 31일 요게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짙은 선. 예, 이렇게 봤더니 장부 금액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25만 원이다? 아니죠. 20만 원이죠. 틀렸고. 2014년 결산 시 건물 계정이 차기 2월에 장부 금액을 내년으로 넘기는 걸 차기 2월이라고 그럽니다. 남은 거는 내년 넘겨서 써야죠. 건물은. 자, 2014년 결산입니다. 요겁니다. 결산 시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 해서 봤더니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기 2월에 현재 남은 자산 가치 10만 원. 근데 15만 원이다. 요거 뜰렸고요. 2013년 결산 시 2013년 12월 31일 요겁니다. 요거 결산 시 손익계정에 대체될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다. 비용 얼마냐? 감가상각비는 매년 5만 원이에요. 정액법.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요게 맞는 거죠. 유일하게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감가상각비 개념, 감가상각 누계의 장부 금액, 정액법, 정률법 구분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수능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오늘 처음 배웠죠? 근데 요 문제 이해가 된다는 사람은 지금 수능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잠깐 배운 걸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업무용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된 거래 및 지출이 효과이다. 이를 붕괴한 것으로 옳은 것. 2016년 수능 문제인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문제예요. 앞에 지난 시간에 배운 7월 15일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일부를 증축하고 한 층 더 올리고 요거 뭔가 냄새가 나죠? 자,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후 대금 300만 원을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 자기압 수표는 뭘로 처리해요? 현금이죠, 이거. 현금. 지출이 효과, 리모델링 후 건물이 내용연수, 수명이 3년 연장되었고 건물의 가치도 증대되었다. 자본적 지출의 요건 두 가지가 이거죠. 건물의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분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하지 않고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 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대변에 수표인데 당좌 수표가 아니고 자기압 수표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 수능 문제는 자본적 지출 구분할 수 있는지 수익적 지출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면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당좌 수표가 아니고 당좌예금이 아니고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은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나중에 뭐 2학년 가서 전산회계 1급 따고 싶다 하면 뭐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그 정도 추가로 배워두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생소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이번에 처음 배웠지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자산도 끝났고요.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두 개 한꺼번에 묶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고, 자,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